아버지들의 기도 모임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귀한 찬양으로 우리 아케모의 시작을 열어주신 우리 아케모 찬양팀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시간 전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준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5월이잖아요. 계절의 여왕 5월. 지난주까지는 철쭉이 얼마나 아름답게 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철쭉이 지고 나니까 또 하얀 이팝나무 거리에 하얀 꽃들이 그냥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아름답지만 정말 가정의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그거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귀한 강의를 해주실 우리 변재봉 교수님, 우리 지난 학기에도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신다는 거는 강의가 너무 좋았다 이런 것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말씀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또 모시게 됐는데 오늘 성격 유형과 공감적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해 주실 텐데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변재봉입니다. 요 뒤가 좀 숲인 거죠? 제가 할렐루야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시니어부에서 자주 불러주셔가지고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올라올 때의 첫인상이에요. 혹시 어쩌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애니메이션 작가 중에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하는 사람이 애니메이션 영화들을 많이 만드는데요. 거기에 올라올 때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한 장면을 그대로 마주합니다. 어떤 거냐니까 천공의 성 라푸타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의 그 라푸타 천공의 하늘에 떠 있는 어떻게 보면 섬처럼 생긴 곳인데요. 꼭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저는 행복하다. 보고만 있어도 이 공간이 너무 행복하다. 얼마나 좋으실까요? 반쟁이 넝쿨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걸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참 행복한데 이곳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또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이 강의가 어느 누구처럼 즐겁고 재밌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또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이 똑같은 강의를 해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제가 아주 죽을 썼습니다. 제가 죽을 쓰면 표정이 좀 달라지는데요. 저희 와이프가 하는 말이 죽도 먹을만 하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넘겼는데 한 며칠 갔어요. 데미지가. 왜냐니까 강의가 좀 내용이 좀 긴데요. 처음에 가셨을 때 약속했던 시간이 아니라 한 3분의 1 시간만 딱 주시고 강의를 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끝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 성격이 완벽주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약속된 거는 끝내야 된다는 생각에 얼마나 말이 빨라졌겠습니까? 총알같이 지나가는데요. 제가 나중에는 뭘 했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쓰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경험을 한 게 있죠. 시간을 꼭 물어보고 시간에 맞춰가지고 내용을 과감하게 잘라야 되겠구나 라는 걸 경험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쭤봤더니 40분에서 50분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10분, 20분, 15분, 45분만 어떻게 써보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왔는데요.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죠. 그렇죠? 이건 긍정적인 건데 또 어느 때는 경험으로부터 부정적인 것들도 많이 배웁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편견되기도 하고 선입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과거의 경험은 우리들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기도 해요. 그렇죠? 그것들이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의 성격에 구조화되어지면 성격 유형이 되기도 하고 병리가 되기도 하고 가족에서 역기능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어디로 오시냐면 저를 찾아오십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놀랍도록 바글바글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만나는 것마다 이런 과거의 경험이 우리들 가운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몸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례 하나를 소개하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동거를 하고 있으니까 예비 부부이면서 이제 서류 사는 부부예요. 자, 이 부부가 오랫동안 살고 이제 산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처음으로 양가 부모를 정식으로 식을 올리기 전에 만나게 됐어요. 그 전에는 물론 만나게 됐겠죠. 자, 만나게 됐는데 남편이 하루하루 미루는 거예요, 약속을. 월요일날 만나야 되는데 해놓고 밤에 와가지고는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는데 한 며칠만 미루면 안 될까? 또 미뤄요. 근데 화가 확 나죠? 이제 아내가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언제 만나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또 미뤄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상담실을 찾아 나온 거예요. 도대체 이 남자 나하고 결혼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 남편은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당장 결혼하고 싶어. 아니 근데 왜 만나자고 하는데 날짜를 잡으려고 하는데 왜 못 만나는 거야? 뭐라고 소리냐면 내 가슴이 뛰는데요. 식은땀이 날 정도로 쿵쾅쿵쾅 뛰어서 도저히 그 자리에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불안장애를 갖고 있어요. 뭔 불안일까라고 하면 어린 시절에요. 거절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는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혼을 하실 때 그 이혼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혼을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에 한 분이 나를 버린 거야 라는 불안이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이 거절 불안이 올라오면요. 내가 거절당한 이유가 뭐예요? 아마도 내가 못났기 때문일 거야. 그러니 누군가 나의 못난 모습을 보면 그도 나를 거절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불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부모님을 만나 배워야 되는데요. 이 부모님의 모습에 내 모습이 그렇게 좋게 비춰지지 않으면 또 거절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남이 계속해서 불안해져요. 그냥 만나고 싶지 않고 그래서 피하게 되어지죠. 조금이라도 불편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분들은 회피를 해요. 그래서 대화를 하지 않거나 멀어지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그러한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중간에 한 사람을 끼웁니다. 누굴 보통 끼울까요? 아이들을 끼워요. 아이들. 자, 엄마하고 아빠가 이렇게 있으면요. 엄마 아빠가 좀 싸웠습니다. 좀 냉랭하네요. 그러면 그런 갈등이 생기면 누구에게 토스를 하냐면요. 아빠 보고 밥 먹으라 그래라. 아빠, 엄마가 밥 먹으라는데요? 알았다 그래. 엄마 알았대요. 그리고 와요, 앉아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똑같이 그 일상을 진행하죠. 근데 이러한 삼각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당장의 긴장과 갈등은 사라지는데요. 궁극적인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예요. 그리고 어느 때 꽝 터지냐면 이 아이가 드디어 우리 부모의 품을 떠나서 푹 하고 떠나버리면 딸랑 둘만 남잖아요. 그 전까지 중간에 끼었던 걔가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견뎠는데요. 어느 순간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두 분이 마주하는 그 순간부터 서먹서먹해져요. 이제 뭔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어쩌면 가족의 갈등이 되어지고 가족의 병리가 되어지는 거죠. 대부분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실을 찾아오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존 가트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가족 치료, 부부 상담하는 상담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이혼이나 혹은 가족 갈등의 문제를 갖고 심각하게 안고 있는 3,500상 정도의 부부를 상담을 쭉 했어요. 도대체 왜 부부는 싸울까? 갈등할까? 원인이 뭘까?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던졌단 말이죠. 무엇이 문제일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겠다고 와가지고 갈등을 하고 싸워서 오고 하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 자, 그래서 3,500쌍에는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만나는 내담자 중에 90%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안에는 이혼하겠다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딱 정확하게 와가지고 우리 이혼할 때니까 나이스하게 이혼할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와요. 그럼 저는 나이스하게 이혼할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나이스해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이스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고민해 보는 거긴 한데 이건 크리스찬에게도 남는 일은 결코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해 봤더니요. 내용이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소통의 방식이 문제더라. 자, 부부가 남편이든 아내가 외도를 했다고 가정해 보죠. 그 내용이 너무 명확해요. 이혼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아니면 정말 두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말미암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문제로 찾아오셔서 갈등을 하거나 다툼이 있는 분들은
열에 한두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한 80%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관계 방식 혹은 소통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하시는 말씀 중에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이런 말이에요. 대화가 안 돼요. 아, 저 사람하고 이야기가 말이 안 통해요. 하루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 말만 시작하면 화딱지가 난다는 거예요. 몇 마디 건네지 못하고 입을 딱 닫아버려요. 실제 부부 상담으로 오면 부부가 대화를 해서 같이 앉아야 될 것 같죠? 근데 제 부부 상담에 오시는 분 중에는 단 한 번도 부부가 두 명이 앉아본 적이 없어요. 안 앉아요. 왜요? 앉으면 뭐라고 한마디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던지는 순간에 잠깐! 이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 두 부부가 앉아서 상담을 시작해야 되는데 상담이 아니라요. 얼굴 10번이 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두 분을 따로 만나요. 두 분이 최소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 되어지면 이제 같이 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따로따로해요. 그만큼 관계 방식, 소통의 방식에서 대화가 되지 않는 부부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부 서로 상대방하고 얼마나 좀 대화를 하실까요? 대화를 좀 많이 하세요. 자, 제가 하루에 15분 이상 대화하신다. 15분 이상.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이게 한번 훅 넘어가 볼게요. 자, 엄청 뛰어넘어서 30분 이상 대화한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난 생각할 때에 난 10분을 못 넘기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 마음속으로만 좀 들어보세요. 있으시군요. 제가 보니까 좀 있으세요. 표정들에서 10분이 좀 안 넘어간대요. 자, 그런데 대화할 때 어때요? 시원하시고 잘 소통이 되시던가요? 아니면 좀 대화를 하면 뭔가 좀 답답하거나 일방적이거나 아니면 서로 그냥 각자 자기 말을 하던가요? 조마조마하세요. 네, 아니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 대화할 때마다 긴장하시는데요. 왜요? 어디서 또 꼬투리를 잡힐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조심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상담한 케이스가 그래요. 남편분이 저 굉장히 조심한대요. 왜요? 꼬투리 또 언제 어디에서 또 집혀가지고 다음 상담 때 와가지고 또 얼마나 깨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면 조심한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을 많이 하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부가 대화를 하고 나면 근육통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7시면 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는 척 한대요. 그럼 말을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7시면 그랬더니 부인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저 썩을 놈은 7시부터 들어가가지고 다음날 10시까지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설거지도 좀 도와주고 애들도 도와주는데 저 썩을 놈은 7시면 들어가요. 집 방에. 그래서 나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7시부터 나서 10시까지 자면 이게 짐승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7시부터 잤어요? 아니요. 7시부터 자는 건 아니고 1시 정도 자요. 그럼 들어가서 뭐예요? 말 걸까 부담이 돼가지고 7시부터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방에. 동물인 거죠. 말하는 거, 대화하는 게 굉장히 무섭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 대부분은요,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뭐가 문제냐면 대화하는 방식, 대화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럼 대화가 왜 어려울까요? 아주 어떻게 보면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렸을 때 약간 그 경험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거절 불안을 가지고 있던 분은 조금 더 불편해지면 대화하는 걸 기피해버려요. 그런데 그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격과 관련된 거거든요. 부부 갈등은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생겨요. 그리고 대화 패턴이 다르면 긴장이 생겨요. 대화 패턴을 결정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가장 큰 요인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격이에요. 성격의 구조, 성격 유형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대화 패턴이 달라져요. 물론 저 대화 패턴,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요인 중에 조금 무거운 요인들은 여기서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저를 만나시거나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화의 어려움을 가져다는 요인 하면 성격이에요. 각자 여러분의 성격에 따라서 혹은 배우자의 성격에 따라서 대화 패턴이 다른데요. 성격 유형에 따른 대화 패턴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내 패턴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해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 패턴에 맞지가 않는 거죠. 한마디로 열쇠 꾸러미가 하나 있는데요. 저 출입문에 닫혀있는 문을 열려고 하는데
내가 평소에 쓰던 그 열쇠를 가지고 아무리 집어넣어 돌려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왜 안 열려? 왜 안 열려? 예, 그런데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T가 문제인 거잖아요.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대화의 문을 열려면 그 사람의 문을 열 수 있는 대화의 키가 필요한데 그 키를 결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성격 유형이라는 거예요. 성격 유형에 따라서 그 키가 다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격 유형의 키로 아무리 버튼을 누르고 열쇠를 꽂아서 돌려도 상대방의 대화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대화가 안 돼. 아 답답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저 성격 유형에 따른 자기의 대화 패턴을 알지 못하더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20분 동안에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성격 유형을 좀 살펴볼 텐데요. 나는 나 정도는 좀 알아. 물론 여러분들 스스로 많이 알고 계세요. 자, 그럼 이제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나가 대화하는 대화 상대자인 도대체 아내는 어떤 성격 유형을 갖고 있을까? 또 하나,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많은 가족들 중에 자녀분들이 많아서요. 우리 엄마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럼 무시해요. 대화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대화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그럼 여러분 자녀분들하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은 도대체 어떤 성격 유형을 갖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한국인의 성격 유형을 우리는 쉽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5가지를 어떻게 하냐면 검사지를 돌리면 되는데요. 제가 검사지를 가져와서 쭉 돌리면 한 15분 정도면 나와요. 그런데 그 15분이 제가 해보니까 20분이 되고 30분이 돼서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한번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보면서 저건 내 성격인데? 저건 난데? 저건 우리 와이프인데? 저건 우리 아들인데? 딸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5가지 성격 유형의 첫 번째는 관계지향적인 성격이에요. 흔히 우리는 쉽게 PP 유형이라고 해요. 관계지향적인 성격, 완벽지향적인 성격, BP 유형이라고 하고요. 완벽주의자는 저기 해당되겠죠. 하나는 과업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BS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묵묵하게 주어진 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유의지향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창의적이고 유머러스 하신 분들이요. 마지막 하나가 효율지향적인 성격이라고 그러는데요. HU라고 해요. 저희 나라에서 한 10% 정도 됩니다. 저분들은 아마 남성분들 중에서는 정말 흔치 않아요. 아마 여기 안에서 한 두어 분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여성분들은 조금 많아요, 비율이. 그래서 아마 저기 오늘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H유형이라고 예술가 유형에 해당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 5가지 유형 문제는 뭐냐면 대화의 패턴이 다 달라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보십시오. 자, 관계지향적인 돌봄 유형의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는데요. 우리가 저 혼자 떠들면 재미가 없으니까 졸리시잖아요. 그쵸? 한번 같이 어떻게 하죠? 글씨가 보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대인관계형 성격으로 양육적, 공감적, 정서적 의사소통 패턴을 가진 사람이다. 평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챙기며 돌보는 것에 능하거나 이를 즐겨하는 성격으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시하고 그것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성향이 강하다. 긍정적일 때는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큰 부담과 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네, 관계지향적인 PP 유형의 사람은 어떤 거냐면요. 사교적이에요. 사람 참 좋아해요. 친절합니다. 관대해요. 그리고 평상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부드럽고요. 세밀하거나 기분을 참 잘 맞춰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분 옆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많이 모이고 또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즐거워하고요. 그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에너지를 많이 얻는다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아마 여기 계시겠죠. 그래서 보통 모임에 있으면 섬기는 걸 참 잘하시는 분들 있어요. 오늘 보니까 음료수도 놔주시고 언제 인사도 해주시고 포옹도 해주시고 악수도 해주시고 환하게 맞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이러한 분들이 대부분이 PP 유형, 관계 지향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배우자나 보세요. 자, 이분은 인정이나 승인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떤 유형이냐면요. 이분의 관심사는 나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타인에게 있어요. 타인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지향하죠. 타인 지향적이고 배려적이에요. 시간이나 혹은 자기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인정 욕구가 좀 강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고마워, 괜찮아, 자기 때문이야 이러한 평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반면에 소외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것, 내가 뭔가를 배려했는데 이 배려를 당연하게 누군가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고맙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을 경우 굉장히 큰 상처를 입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비난이 두려워요. 어떤 비난이냐면 너 너밖에 몰라? 너 굉장히 이기적이다. 이런 비난을 입으면 굉장히 큰 상처를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로부터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안 받기 위해서 이분은 평상시에 뭘 하지 않느냐면 no, 안 돼, 싫어 이런 말 거의 안 하세요. 뭐 하기 딱 좋냐면 동국이 딱 좋아요. 나 오늘 카드로 갔는데 돈 줬고 적으면 노라는 말 안 하니까 잘 빌려줘요. 그래서 요즘은 좀 덜해졌지만 과거에는요 보증 쓰시는 분들 중에 90%는 다 이분들이에요. 연대 보증 막 쓰시고 빚 보증 써주시고 뭐 누가 힘들다 그러면 갑자기 통장 있는 거 털어 막 보내시고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분이죠. 예전에 뭐 바깥에 생활하시는 분들 술 친구 좋아해가지고 집으로 불러해가지고 뭐 술 먹고 2차 3차 좋아하시는 분들 다 여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들은요 관계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요. 관계가 좀 불편해지면 견디지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서 사과를 해요. 미안해. 앞으로 부부 사이에도 이런 분이 있다라면 관계 지향적인 성격의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눈치를 좀 많이 봐요. 다른 사람의 평가를 굉장히 기울여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잘 보살펴요. 배려도 잘 하시고요. 이분들은 돌보명이거나 양육적이거나 정서적 의사소통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자, 나는 좀 이런 관계 지향적인 성격인 것 같다. 몇 분 계시네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아내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내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는 PP 유형의 사람들과 아내가 여기 있는 분들이 계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인들 중에 25% 정도 있다라고 하는 완벽 지향적인 성격. 어느 통계에 보니까 저 성격 유형은 한 40% 된다고 해요. 저희 나라 사람들의. 강약에 따라서 얼마나 정도가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5%에서 최소 40%는 한국 사람 유형에서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자, 완벽 지향적인 성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으로 사실적, 이성적, 논리적 의사소통 패턴을 가진 사람이다. 이성적, 논리적으로 설득되어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으며 단순히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긍정적일 때는 자신의 삶을 완벽, 꼼꼼, 철저하게 유지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함을 강요하거나 지시적, 통제적인 대인관계를 요구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저도 여기 유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기분이 어떤 상태일까요? 제 상태가 지금 속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좀 강의 잘하고 있나? 저희 학생들이 제가 강의를 하면요, 참 고맙게 저희 반에 학부고 제 반을 하나, 유일하게 올해 학부 강의를 하나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요. 학생 중에 성인 ADHD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요, 이 친구는 그냥 별것 아닌 거예요. 혼자서 다른 세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수업 시간 너무 고마운 게 그 친구가 혼자서 막 반응을 해요. 나머지 남자친구 몇몇 애들은요, 저 뒤에서 명상에 빠져 있는데요. 명상에 빠져가지고 뚜드리고 별짓 다 해도요, 5분은 못 버텨요. 근데 이 친구만 오면 저를 보면서 그냥 막 까딱까딱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황스러운 거 갑자기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뒤로 갔다가 앉았다가 벌떡 이렇게 하는 건 있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저를 향해서 막 엄청난 막 피드백을 주잖아요. 강의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여기도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 때 뭔가 반응을 보여주셔야죠. 여러분이 반응이 없으면 저 완벽주의적인 성격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재미가 없나 보다. 갱신이 왔어 오늘. 안 하고 참 편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 새벽같이 와가지고 이게 뭔 짓이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반응 좀 보여보세요. 아시겠죠? 자, 저분은 모든 게 다 완벽해야 돼요. 꼼꼼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아마 여기에
꽤 많은 분들이 여기 소속되세요. 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완벽하고 정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쓰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실제로, 정말로, 확실히 이런 표현 엄청 많이 써요. 추임새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로 말이지? 진짜야.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했나?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하는 말이 진짜인데 확실히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꼭 아들하고 아내분하고도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을 꼭 하세요. 이게 왜 서열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하는 말이야. 첫째, 우선, 둘째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많이 하세요? 분류화를 해요. 분류화. 이거는 이거고 요거는 요렇게야. 분류화를 막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요. 웬만한 일들은 굉장히 철저히 준비하시죠. 아주 세밀하게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자, 그런데 어디에 팍 하고 정신이 휙 하고 도시냐면요. 거대한 큰 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아주 세밀하고 세부적인 거 별건 아닌 거예요. 꽂혀가지고요. 시간을 다 보내요. 자, 뭐 나왔는데 일을 하는데 마침표 하나 잘못 찍었단 말이에요. 주보 보실 때 주보를 보실 때 주보에 마침표를 잘못 찍거나 이게 마침표가 아니라 쉰들지가 있는데 이게 찍혀 있으면 그거에다 딱 점을 찍어 딱 돌리시는 분이 계세요. 자,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유형이세요. 내용은 별로 관심이 없어. 점이 제대로 찍혔는가, 마침표가 제대로 왔는가, 내 이름이 정확하게 나왔는가, 여기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요. 아니 무슨 교재를 줬더니 교재에 뭘 찾고 있냐니까 교수님 오타 6분이 있는데요.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별거 아닌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거에 꽂혀가지고 계속 특징을 잡아요. 자, 이런 분들은 피곤하시겠죠. 그래서 보통 직장에서 위에 계신 상사로 이런 분들을 모시는 밑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피곤하다는 이야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런 당하고 그러면 밑에 분들은 다 죽어요. 제가 지난번에 하러 갔는데 이런 말을 했더니요. 그 밑에 있는 중직자분들이 다 뭐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셔요. 미치겠어요. 뭐 이러시는데 눈에 보이더라고요. 자, 이런 유형이고요. 이분은 실수하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실수를 하게 되면 뭐죠? 완벽함이 깨지잖아요. 완벽함이 깨지니까 이것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흔들어놓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명령어가 있어요. 실수하지 마. 하려면 제대로 해. 방심하지 마. 이러한 표현들이 자기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완벽하고 꼼꼼하게 마무리되어야 되고 슬렁슬렁하게 지나가는 것들은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완벽해야 되는데 그 완벽은 누구에게만 요구해요? 내 자신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내 완벽함은 변수가 없어야 돼요. 제가 이 강의가 완벽해야 되거든요. 제 마음속에. 이 완벽함은 저만 열심히 떠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표정에 뭐 박수도 치시고 막 나가는데 교수님 이런 표현도 있고 저 뒤에 서가지고 질문을 막 던지기 위해서 1시간을 붙잡고 있어야지만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죠? 지금 계속 어필하고 있잖아요. 한두 분은 저 밖에서 좀 저를 기다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붙잡고 못 가게 저희 학생들이 이미 다 깨요. 그래서 참고 참아요. 질문할 것들을. 참고 참았다고 어떻게 하냐면 가기 전에 붙잡아요. 그리고 1시간을 앉혀놓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 제가 똑같아져요. 내가 오늘 강의 굉장히 잘했나 보다.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주변을 통제해야 돼요. 완벽함을 깨트리면 안 되니까 나는 완벽하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완벽함을 깨트린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완벽함을 깨트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시하고 통제해요.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아내와 아이들까지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성격이 굉장히 통제적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그렇죠? 자, 이러한 성격. 자,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성격 갖고 계신가? 몇 분 안 되시네요, 그래도요. 자, 우리 아내 이와 같은 성격이에요. 주요 사실 가능성이 꽤 크신데, 버럭하세요. 기준이 안 맞으면. 기준이 너무 높으신 거죠. 자, 여기 지금 나왔습니다. 자, 다음 성격은, 과업지향적인 성격이에요. 이분은 어떤 성격이냐면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이분이 어떤 성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과업지향적 성격으로 묵묵히 주어진 과업과 사명을 실행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하는 지시적 의사소통에 능한 사람이다.
평소 업무, 과업 수행을 중시하되 과업에 대한 평가, 사고 혹은 감정의 표현을 최대한 먹지 않은 성향을 보인다. 일단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는 능력이 강하고 불평, 불만이 없는 관계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식되지만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각과 감정 표현조차 억압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 쉽다. 네. 자, 대충 이해되시죠? 어떤 분이신지요? 우리 영화 국지시장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뭐에 주인공분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우디 갔다 오시고 하는데 오직 가정을 위해서 그냥 하게 일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이세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계시냐면요. 어떠한 힘든 일을 하면서도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익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 견뎌요.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회사나 이런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분을 평가받느냐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분. 일 맡기면 저분은 일단 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불평불만은 안 해요. 이분은. 그 다음에 뭐 또 안 해요? 평가를 안 해요. 네. 뭐 좋다니 나쁘다니 이게 된다느니 안 된다니 이런 말도 안 하고요. 일단 과업이 주어지면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니까 이분 성격이 이래요. 감정 표현도 거의 안 해요. 자기의 생각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과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만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묵묵하게 결과가 있으면 유익되어진다고 생각하면 하시는 분들이죠. 자, 이런 분들이 집에서 내가 이런 분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면요, 누가 참 마음에 들지 않느냐면 일을 해보지도 않고 먼저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이세요. 이거 힘든데 힘든데 하면요 속으로 벅하는 무슨 생각이 나요? 야, 해보고나 이야기해라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해서 선생님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생각해보면 그럼 속에 또 벌어 올라오는 거예요. 해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 이런 생각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누가 불평불만을 하든지 평가를 하는데 뭔가 일을 해보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해보지도 않고 불평불만한 감정을 표현한다,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불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버럭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노력하세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거 잘 안 해요. 운명을 탓하는 것도 잘 안 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 원망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하고 있던 일이 나빠졌어요. 그럼 운명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거나 너 때문이야 이런 말 하기보다는요, 더 어려워지면 어떠냐면 그럼 내가 일을 하나 더 하면 되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 중독자가 의외로 많아요. 집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냥 일만 하고 계세요. 그 일을 굉장히 저희 와이프가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 무엇을 할 것이냐 되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라고 물었어요. 아마도 이 시간 놀아달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좀 쉬고 싶은데 뭘 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바로 이 유형이에요. 요 과업지향형 성경은 대체 공휴일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체 공휴일이 도대체 어디 있어? 그렇죠? 대체 공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일하러 가야죠, 당연히. 근데 가족들이 즐기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성과는 항상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위기 상황에서 능력이 발휘되는 분이에요. 자족적이고 굉장히 일관되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자족적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자족적인 자기 만족이 가장 가까우신 분이 누구냐면 요 유형이세요. 이분은 뭐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감정 조절에 능해요. 이 말은 뭐냐면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빵 받으면 갑자기 폭발할 수 있어요. 큰 소리가 나거나 특히 이제 분노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빵빵 터지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이분은 가득가득 눌러놔요. 가득가득 눌러놓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나는 BS에 해당하는 것 같다. 과업지향적인 성격인 것 같다. 아까 관계지향적이시더라고요. 반반. 반반이시구나. 아수라 백작. 이쪽이 많으신가 보네.
다들 조심하세요. 군소리 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옆에서요. 자, 아직까지 나는 어떤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다. 혹시 한 분 계시네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창의적, 유의지향적 성격의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즐거움, 재미를 추구하는 성격으로 창의적, 유의적 의사소통 패턴을 가진 사람이다. 평소 유쾌함과 관련된 행동에 능하며 조직 내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거나 분위기를 주도하기도 한다. 재미있는 이야기, 밝은 표정, 유머러스한 모습이 주변으로부터 호감을 유발하지만 생각의 깊이가 없어 보인다는 평가를 듣기도 한다. 자, 이분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보면요. 재미있어요. 유머러스합니다. 예, 그리고 분위기 메이커예요. 그다음 아이디어가 좀 많아요. 반짝반짝반짝 뭔가 참 잘하세요. 일도 많이 벌려요. 예, 그런데 용두사미 수습을 못하세요. 예, 조직에서는 재밌는 분인데? 라고 하는데 일단 일을 맡기면 답답해요. 끝을 내는 게 거의 없어요. 집안에서 아내가 청소를 시키면 시작은 해요. 근데 청소기는 어디가 있는지 몰라. 청소는 분명히 시작을 했는데 청소는 끝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끝나지 않는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은 일단 재미도 있어요. 옆에 가보면 뭐죠? 약간 좀 개그 치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복장이 좀 자유롭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입고 다니지 않아요. 저도 여기다가 타이 내지 않고 티셔츠만 입고 이 강단에 서보는 게 꿈이긴 하는데요. 한 번도 시도를 못 해봤습니다. 용기가 없어요. 예, 전형적인 틀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복장이 굉장히 여유로워요. 그래서 회사에도 청바지 입고 갈 수 있고요. 교회에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청바지 입고 올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여기 TH 유형의 분들이다가 볼 수 있고요. 자, 이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들은요, 과업의 완수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작은 굉장히 많고, 일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용두삼이로 끝나는 일들이 많아요. 일은 많이 벌리는 경향이 많은데요, 마무리하는 일들이 많지 않고요, 생각이 워낙 많아요. 그런데 생각이 어떠냐니까, 한 생각을 하고 나면 이 끝나기 전에 다른 생각으로 또 가요. 그래서 짧게.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인내가 짧다, 오래가지 않는다 이런 성격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분은 길게 안 해요. 그래서 뭔가 얼리 어답터, 게임 이런 첨단 기기들이 있는데 제 첨단 기기를 사고 싶은 욕구는 있어 막 사시긴 하세요. 자, 그런데 한 이틀만 지나면 어느 구석에 가 있어요. 그리고 벌써 다른 데 관심이 또 있는 거죠. 다른 거 살 거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사고 벌리는 일들은 굉장히 많은데 끝까지 오래 가는 건 없고 뒷수습하는 일들은 별로 없어요. 조직사회에서는 책임성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일을 맡기는데 일이 끝나는 일들이 완수되는 일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책임감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대신에 이분이 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냐면요.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는 일, 구제하는 일은 굉장히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데에는 굉장히 관심을 보여주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퇴보예요. 퇴보.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오늘이라고 하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계속 일을 벌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을 벌리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을 하나씩 벌려서 오늘과 다른 삶을 꼭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새로운 일들을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는 오늘에 머물 수 없어. 지금 이 순간이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새로운 일들을 계속 벌려서라도 뭔가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죠. 만약에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분의 직업이 수십 가지가 나와요. 이직을 자주 하세요. 이직을 자주 하시거나 갑자기 뭐 하고 있다가 나 이 일 한번 해보고 싶어, 저 일 해보고 싶어 하면 아내가 막 불안불안한 거예요. 또 어디가 은행에 가지고 대출 받아서 뭐 갑자기 뭘 벌리는 일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자, 이러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분들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그 다음에 스킨십이나 몸짓, 과장된 반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정적으로 조용히 다가오시는 분들 싫어하세요. 반면에 굉장히 호들갑스러운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가장적인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내가 해당된다. 그러신 것 같으세요? 한 분.
섞여 있어요. 네. 섞여 있습니다. 네. 섞여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음에 저를 부르실 때 검사지 좀 갖고 오세요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검사지 드릴 테니까요. 네. 한번 검사해 보시는 건 도움이 돼요. 자, 마지막. 자, 이제 나 속함도 없다. 전혀 나 잘 모르겠다. 우리 아내도 여기 지금까지 뭐 중에 모르겠다. 그럼 여기 다 뭔가 찾. 자, 그러면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분, 효율 지향적 성격 HU라고 해요. 자, 이분은 우리나라의 10%, 심리력의 왼손잡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있어요. 10% 이상이 있는데 저희 나라에는 잘 통용이 되지 않아요. 허용이 안 되는 거죠. 허가가 안 돼요. 부모님들이 허가를 안 해줘요. 왼손잡이로 살면 큰일 난다. 왼손잡이 어렸을 때 어떻게 했죠? 오른손을 반발하고 시켰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래요. 이 H유형의 성격분들은 사회에 잘 어울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왼손잡이는 안 돼, 농담 안 돼, 이런 메시지처럼 H유는 안 돼, 안 돼, 안 된다를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H유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저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도 다른 성격들을 배워요. 학습되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격 유형으로 살아는 가는데 행복하진 않아요. 자, 어떤 분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효율과 가성비를 추구하는 성격으로 신속한 의사소통 패턴을 가진 사람이다. 유형을 특정화하기 어려운데 평소 TH, PP 유형의 성향을 드러내기 쉽다. TH 성향을 드러낼 때 틀과 규칙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과 같은 특징을 보이기도 하며 PP 성향과 연동될 때는 관계 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때로 종잡을 수 없는 사람, 바람 같은 사람, 예술가적인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자, 이분들은 종을 좀 못 잡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대로 살면 우리 사회에서 용납이 좀 잘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4차원적인 것 같아. 그리고 퍼포먼스예요. 뭐 갑자기 어떤 이 유형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여성분들 중에요. 갑자기 TV 보다가 삘이 딱 닫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 가방을 싸기 시작해요. 비행기표를 끊는다는 거예요. 여행을 가겠다고. 그래서 여보나 여행 갔다 올게. 갑자기 뭐 이러한 것도 시도하죠. 남편은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뭔가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한 분들이 여기 유형들에 해당하고요. 예술가적인 성향도 좀 많으세요. 그림도 좀 그리고 노래도 좀 하실 줄 알고 이것도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고 글 쓰는 거 좋아하시고 하시는 이런 분들도 여기 유형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분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빨리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 하는 이유는 뭐냐면 빨리 뭔가를 끝내놓고 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보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여요. 다른 사람 별로 신경 안 써요. 내가 중요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우리 여기에 관계 지향적인 분들 계시잖아요. 한 분만 좀 손을 좀 들어봐 주시면 관계 지향적이신 분.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 오늘 점심 때 뭐 드실 거예요? 네. 자, 관계 지향적인 분에게 제가 갑니다. 자, 오늘 점심 때 뭐 드실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다 90%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거나. 우리 저하고 잘 친하신 분들 같으면 김집사님 오늘 점심 뭐 먹어? 라고 하면 아무거나. 하나 잘 모르겠는데 당신 먹고 싶은 거. 이렇게 해요.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하지 않아요. 자, HU에게 물어요. 오늘 뭐 먹을 거야? 그러면 자기가 명확해요. 나는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표현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낙지볶음. 그럼 낙지볶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중요하거든요. 네가 뭘 먹든지 나는 아무런 관심 없어. 일단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해서 낙지볶음을 먹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이기적이다.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근데 그만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이고요. 서두르다 보니까 잔잔한 실수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시험을 보면 실수를 많이 하고요. 집안에서 뭐냐면 뭔가 꼭 완벽하게 꼼꼼하게 뭐 만들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했는데도 뭔가 어설프고, 청소를 했는데도 좀 뭔가 어설프고, 요리를 해도 좀 뭔가 어설픈 것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완성도가 떨어지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가만히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뭘 못하냐? 침묵 못해요. 묵상기도, 교회에서 묵상기도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조용히 있는 거 힘들어요. 그런 것들 왜 못하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가만히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뭐 하고 계시냐면요.
네, 손가락을 계속 꼼지락거려요. 그러면서 뭐 발을 떨기도 하고요. 자, 시계를 보기도 해요. 자, 이분들 다 H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낭비를 하고 있지? 빨리빨리 끝내봐.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표현하는 거죠. 하품을 하기도 하고요. 예, 현실에 대한 불만 좀 많으세요, 이분들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 현실에 대한 불만이 좀 많으신 이유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이 사회에서 잘 못 살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용납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왼손잡이 역할 때문에 성인이 되어졌을 때에는 예, 아이가 크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라고 직장을 그만두시거나 갑자기 뭐 그림을 그리시겠다고 하시거나 여행을 떠나시는 일들이 생기시거나 나 개발할 거야, 자기 개발, 자기 실현을 위해서 갑자기 뭔가를 배우시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 아내가 여기에 해당하신다. 아, 네, 자 내리십시오. 네, 자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알게 되셨죠? 자, 그러면 스트레칭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몸 한 번만 이렇게 좀 움직여주세요. 자, 제가 몇 분 썼을까요? 이제 완벽주의이진 않았어요. 제가 시계를 봤는데 정각 8시인데 저러면 45분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 한 45분 왔나요 지금 제가? 44분 50초. 44. 네. 후련되셨군요. 네, 44분. 네, 44분 45초요? 50초 지금 50초 50 되고 있습니까? 지금 딱 45분 됐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5분만 딱 더 쓰면 딱 끝납니다. 자, HU 계시는 분들 하품하지 마시고 시계 보지 마시고 좀 저를 보세요. 네. 자, 5분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자기 성격 유형들을 알게 되셨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격 유형을 알면 의사소통 패턴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모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성격 유형을 고려한 공감적 대화법을 위해서는 아주 단순한 거 하나만 딱 알면 됩니다. 뭘 알면 되냐면 저 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가 돌보면 관계지향적인 PP 유형의 성격들이 계시죠. 자, 그 다음에 BP 완벽주의자 성격 유형인 통제형의 BP 유형이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유의적이고 재미유주의 TH 유형도 계시세요. 여기는 BS도 있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 않고 과업 중심의 BS 유형도 계세요. 자, 저 가운데 동그라미 신 H 유형도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요 유형들에 따라서 요 1번이 중요해요. 1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PP의 돌부명을 갖고 계시는 분들 한번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1번이 뭐죠? 감정. 자, BP 완벽주의자는 1번이 뭐예요? 사고. 자, TH는 1번이 뭐죠? 행동. BS도 1번이 뭐예요? 행동. 자, 그런데 자, 하나씩 설명해 보면요. 요 PP 유형들은 요 1번이 어떤 거냐면 1번은 우리가 대화 일부는 열쇠라고 해요. 열쇠. 개방문이라고 하는데요.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대화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있잖아요. 내 성격 유형이 갖고 있는 1번 대화 패턴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자, PP 유형은 아까 관계지향적이라고 했잖아요. 공감적이세요. 그 다음에 정서적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화를 할 때 생각 물어보면 대화가 안 돼요. 행동을 요구하면 대화가 안 돼요. 이분들은 스스로 뭐 하냐면 일단 막 수다를 떨고 가십거리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컨디션이 어땠어? 오늘 그 드라마 봤어? 내 가슴이 막 찌릿찌릿하더라. 나도 그렇게 눈물이 핑 돌았어. 이런 이야기를 장장 얼마나 해야 되냐면요. 지칠 때까지 일단 해야 돼요. 이렇게 지칠 때까지 막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런데 생각해보니 라는 말이 나와요. 생각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아무 말을 해도 돼요.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준단 말이죠. 오늘 반찬이 좀 달라지고 싶어. 나 내일은 육개장을 먹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아내가 관계지향적이에요. 관계지향적 1번 패턴이 감정이잖아요. 이거 오늘 날씨 참 꾸리꾸리하다. 어떻게 하지? 오늘 어땠어? 오늘 집안에서 일하는데 피곤하진 않았어? 기분은 어땠어? 자, 이런 가십거리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둘째 아들 그 썩을 놈이 당신 영장 질렀다면서 저 썩을 놈자가 이런 이야기부터요. 감정과 정서를 만져주고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공감해주는 이야기를 장장해. 정말 지칠 때까지 해줘요.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 나오면 잘 들어보시면 그런데 그래도 내가 생각해보니까 저 썩은 놈을 내가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 자, 생각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무슨 말을 해도 뭐하다? 다 들어준다. 여보, 나 내일 육개장 먹고 싶은데? 자, 이런 말 하지 않고 처음부터 여보, 나 육개장 여기 끓이면 안 될까? 썩을 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공감적인 정서적인 대화를 막 하고 난 다음에 나 육개장 먹고 싶은데 그러면 두 말 없어요. 오케이. 끓여줘요. 자, 관계 지향적인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요 1번 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 저는 BP예요, BP. 1번이 뭐죠? 사고예요. 그러니까 저는 완벽주의자거든요. 저희 아내가 PP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기 패턴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패턴을 가지고 대화를 할까요? 사고 패턴이에요. 저 사고는 어떤 거냐면요. 사실적인 의사소통을 하거든요. 팩트가 중요해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이성적이어야 돼요. 설득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위주로 해요. 생각 위주. 저에게는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감정을 이야기하면 짜증나요. 감정. 일단은 사건 전후를 이야기해봐. 저는 육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언제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걸 생각을 해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지면 저는 뭔가를 행동하는 사람인데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면 저는 어떡하죠? 여보,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럼 저희 아내는요. 생각을 왜 물어보네요? 나 생각 없는데. 생각을 왜 물어봐요? 네, 그래, 너 잘났다 논리적이어서 제가 부부싸움할 때 저희가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목사였으니까요. 목사잖아요. 고부간의 갈등. 명절에 내려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곤조곤 따지기 시작했죠. 명절에 내려가야 되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할 때 이거는 이러고 저건 저러고 이랬더니 와이프가 어느 순간 잘 듣다가 눈물이 팍 나면서 하는 말이 그래 너 논리적이어서 참 잘났다. 이러다가 방을 팍 쳐고 나갔어요. 이유는 뭐예요? 저는 있잖아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정서를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아주 높은 완벽주의자여서 저는 팩트가 중요해요. 선우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거고 이 사실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부터 물어봐요. 항상 생각은 어때? 당신 거 어떻게 생각해? 이게 옳은 거야? 그런 거야? 팩트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아내가 PP면 아내는 팩트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지금 팩트예요? 생각은 뭐예요? 생각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부터 만져줘야 된다고요? 감정을 만져줘야죠. 공감해줘야죠. 적어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가십거리라도 줘서 내가 수다를 떨게 만들어줘야죠. 근데 저 썩은 놈이 생각을 물어보는데 나 생각 없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뭐가 안 맞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 키가 안 맞으니까. 부부 사이에 대화가 안 되는 경우는 다 뭐 때문이냐면요. 남편은 자기 패턴, 이성,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아내는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두 사람의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으니까 두 분이 아무리 대화를 해도 한다는 말이 뭐냐면 대화가 안 돼. 답답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가장 대화가 안 되는 패턴이 이 대각선 패턴이에요. 자, 저는 완벽주의자인데요. 자, 유의형 창의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행동을 요구해요. 어떤 행동이냐면, 자, 이런 같은 거죠. 선생님! 오늘,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서 이런 거죠. 여보, 오늘 재밌는 영화 나왔다. 그래서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요구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해요? 완벽이니까? 뭐라고? 영화? 아니, 좀 생각 좀 해. 생각 좀. 그렇게 생각이 없어? 지금 영화 보러 갈 시기가 아니잖아. 지금 애가 중간고사 보고 있다는데,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러 가. 미쳤어. 좀 생각 좀 하고 살아. 라는 말을 해요. 왜요?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요. TH는 생각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거든요. 왜요? 그냥 막 부른 떠가지고요. 영화 보러 가자. 푸바하고 미쳐서 사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동영상 틀어가면서 짜증나. 이러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생각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아니 지금 애가 지금 중간고사를 보고 있다는데 저거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TH는요. 재밌는 행동이 중요해요. 반응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막 호들갑을 떨어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뭐 과장해줘야 되고 우와 멋있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반찬 하나 만들었는데 어때? 반찬 어때? 반찬 어때? 이렇게 하는데 좀 짜? 이러면 다음부터 안 해줘요.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좀 짜? 이건 생각이잖아요. 이게 아니라요. 반찬 어때? 그러면 우와 이렇게 해줘야지가 그 다음날 하는 반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호들갑스러운 행동적인 반응들을 보여줘야지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반면에 BS는 어때요? 이것도 행동인데요. 이 행동하고 좀 달라요. BS는 호들갑 떨면 안 돼요.
그냥 묵묵하게 예를 들어서 BS하고 대화를 하려면 저희 교회 장로님이 BS예요. 자, 제가 장로님에게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뭔가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장로님이 굉장히 좀 땡땡거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해요, 저도. 근데 뭔가를 요청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뭐 하냐면 저는요 가가지고 장로님 지금 하시는 게 있어요. 장로님 청소 쓰레기 버리시고 그러거든요. 자, 가가지고 제가 막 쓰레기 막 버려요. 목사님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해요. 막 쓰레기 버려요. 한참 와가지고 장로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목사님 오늘 어때요? 뭐 괜찮죠. 한참 버려요. 근데 장로님, 나 지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뭔데요? 이번에 중고도 뭐 재정지원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우리 뭐 좀 해야 되는데, 그거 좀 해줘요. 그러면 저희 장로님이 하루 말씀하고, 오케이, 재정부에다 넘기세요. 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터득했냐니까 우리 장로님이 아주 전문적인 BS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요, 행동을 보여줘요. 어떤 행동이냐, 저보다 관계 있는 행동이 아니면, 장로님하고 대화하려면 장로님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그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에게 뭘 요구하고 싶어요. 그럼 아내가 예를 들어 반찬을 갖고 달라고 요구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냐면 설거지를 하시면 돼요.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아내가 와가지고 뭘 원해? 뭐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멘. 맞죠. 용돈 좀 올려줘 라고 하면 들어줘요. 자, 그런데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갑자기 가가지고 용돈 좀 올려줘 그러면 썩은 놈이 되는 거예요. 썩은 놈이. 그런데 썩은 놈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말하지 마시고 아내가 BS다 그러면 말하지 마시고 감정 표현도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이 가가지고 설거지만 딱 해보세요. 설거지해요. 그러면 와 뜬금없이 이야기해요. 오늘 이게 뭐야? 뭘 원해? 그때 이야기하시면 다 들어줘요. 요거하면 안 맞죠. 대각선으로 거예요. 우리는 감정부터 이야기하는데요. BP가 감정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BS는요 징징거린다는 거예요. 징징거린다. 뭐 징징거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정말 안 맞죠. 자, 부부 대화의 원칙 하나만 지키시면 돼요. 내 코드를 이해하세요. 자, 내가 BP다라고 하면 나는 감정 코드를 갖고 있어요. 자, 상대방의 코드를 기억하세요. 우리 아내는 BP다 그러면 사고 코드를 갖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코드를 가지고 상대방의 대화를 시도해요. 그러면 상대방도 자기 코드를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겠죠. 그러면 부딪히죠. 우리는 세상 말로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똑같이 PP다 그러면 관계 고민 안 해도 돼요. 대화 잘 통하세요. 이런 분들은. 똑같이 BP다 대화 잘 통해요. 근데 안 맞으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원칙이 뭐냐면 나와 상대방의 성격 유형과 의사소통 패턴을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부부 사이 원칙을 정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리뉴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뉴얼에는 가족의 규칙을 새롭게 만드는 건데 그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격 유형 검사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거고 당신은 이거니까 우리 코드가 잘 안 맞네?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뭐 하시면 되냐면 대화를 하는 사람,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상대방의 코드에 맞춰주기로 약속을 하세요. 자, 내가 지금 반찬을 요구하고 싶으면 고민해야 돼요. 내가 반찬을 요구하고 싶으면 내가 대화를 먼저 시도해야 되니까 내가 상대방의 코드에 맞춰줘요. 내 코드를 한 마음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감정으로 가야지. 그러면 정말 안 되면 드라마 그거 재밌었어? 라고 이렇게라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대화가 돼요. 대화를 시도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코드에 맞춰주기로 약속을 하면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해요. 자, 이러한 생각 없이 접근하시면 대화는 안 되는 거예요. 공감되는 거 안 돼요. 대화 안 돼요. 자, 간단하죠? 두 가지만 확인하세요. 나와 아내의 성격 유형, 내 자녀의 성격 유형을 확인하시면서 동시에 의사소통 1번 키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대화 우리가 코드가 안 맞으니 대화를 하는 쪽에서 먼저 상대방의 코드에 맞춰 줍시다. 한두 번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러나 몇 번 반복하면 연습하면 충분히 되어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저희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요즘 대화가 돼요? 뭐 요거 아내가 다 들어줘요. 남편이 좀 여기에 대해서 댓글을 좀 해줘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상담 종결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쉽지요? 어렵지 않죠? 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예.
자, 이제 저는 끝나고 저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저를 붙잡고 1시간 동안 질문해 주실 분은 저는 기다리고 갑니다. 자, 오늘 꼭 말씀들 꼭 기억하셔서요. 부부가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대화가 된다. 우리 부부가 좀 대화가 재밌다. 라는 그러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특히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그와 같은 좀 원활한 의사소통들이 일어나서 갈등과 긴장이 좀 줄어드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우리 또 부부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혼자 살면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성격 유형을 가진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도 다듬어지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건강한 가정을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조금씩 기도하면서 배워가면, 바꿔가면 또 우리의 가정이 또 견고하게 세워질 줄을 믿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텐데, 날이 저물어갈 때, 힘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좋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자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아내하고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다른데 왜 아내는 안 바뀔까 평생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아버지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더 낮은 자리에서 가정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가장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오늘 배운 대로 아내를 이해하고 우리 자녀들을 이해해서 성격 유형대로 우리가 좀 그들을 대하고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